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성무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우, 기자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날씨 더운데 건강하시죠? 아유, 그니까요. 요즘에 진짜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7월 1일 때 제가 토요일이잖아요. 네, 네. 토요일 날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회 보러 갔거든요. 네. 결혼식 친구 이제 결혼식 가지고 거기 사회 보러 가는데 이게 그냥 이제 하객이면은 조금 이제 복장을 가볍게 뭐 속에는 이제 반팔을 입고 겉에 이제 뭐 자켓만 입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사회자는 사실 풀착장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와이셔츠도 다 입고 네, 제대로 입고 가야죠. 이 뭐야 이거 넥타이도 이렇게 네, 메고 이렇게 쪄 죽겠는 거예요. 와, 그 7월 1일부터 벌써 이렇게 더우면 어떡하나 이렇게 그럼 그걸 걱정하시는데. 준비해 보시지 그랬어요. 우리가 턱시도 입으면은 네. 턱시도 겉에 입고 가운데만 가슴만 이렇게 뭔지 알아요, 가리는 뭔지 알아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좀 해보시지 그랬어요. 아, 그걸 어떻게 입어요? 아, 그거 딱 해가지고 한번 딱 벗어주면은 그 관객도 좋아하고. 관객들이 뭘 줘요? 관객들이 결혼식 좋아하고. 망친다고 뭐라 하지? 아, 기자님. 절대 그 신랑 신부가 잊을 수 없는 그 결혼식. 야, 기상천외한 또 발상을 또 네, 하셨군요. 네,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진짜 이제 날씨 더워집니다. 본격적으로 더워지니까 다들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날 더울 때 또 물, 수분 섭취도 또 잘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 관리 또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이제 오프닝 토크 조금 이제 한번 길게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KBO 리그가 지난 이 주말 경기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400만 관중의 달성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전반기 종료하기 전에 400만 관중 돌파가 2019년 이후 4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드디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여파가 이제 좀 사라진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이 기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400만 역대 관중? 네 번째로 빠른 페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좀 예상을 못했던 게 네. 워낙 악재가 많았잖아요. 그쵸, WBC 때 우리 대표팀이 성적이 안 좋았고 게다가 또 음주 파문도 있었고 뭐 그 전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도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뭐랄까 야구 팬들이 야구를 즐기는 그런 방법 자체가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그 여러 가지 뭐 한국 야구 자체, 물론 야구의 수준 자체나 뭐 선수들의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즐기는 거죠. 팬들이 가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잘하면은 그건 좋고, 그렇죠. 그리고 승패와 상관없이 그 야구장 분위기, 그 공간의 재미를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이 19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좀 억눌렀던 그 억눌렀던 부분을 발산하는데 야구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하긴 맥주 그렇죠. 한잔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춤도 추면서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금 프로야구가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은 약간 좀 하락세를 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시즌 초반에 뭐 롯데자이언츠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또 좋았었던 때가 있었고 또 5위 경쟁 계속할 때 있었고 뭐 하나이글스도 요즘에 굉장히 잘하고 있고 LG 그렇죠. 트윈스, LG 트윈스가 역시 또 서울 팀들이 두산도 역시 중위권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서울 맞습니다. 팀들이 잘하고 또 SSG 랜더스가 또 지금 거의 뭐 관중몰이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보니까 굉장히 야구장 가는 저도 뭐 취재 때문에 자주 갑니다만은 야구장 가는 재미가 요즘에는 참 쏠쏠하다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이게 10위 최하위인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평균 관중 같은 경우에는 리그 최상위권이잖아요.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적과는 또 별개로 또 야구를 또 즐기시는 방법 그리고 이제 자신의 팀을 응원하시는 방법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은 게 아닐까 싶고. 그러니까 야구가 파크잖아요. 야구장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서 즐기는 거 야구뿐만 아니라 가서 먹거리도 먹고 여러 가지 다양한 즐길거리도 즐기고 놀거리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성적과 별개로 그 야구장을 즐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햇빛 우물림 지더라도 열심히 하는 선수들 모습 보면서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럼요. 그러는 거죠. 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필레치어님이 순간 맨유 방송인 줄로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가 했더니 오늘 기자님 입고 오신 게 또 이제 맨유 저거네요. 패키지네요. 네. 제가 뭐 티셔츠 그냥 잡히는 대로 입고 왔는데 네. 그렇네요. 혹시 응원팀이? 뭐 메뉴도 좋아합니다. 그래요? 사실 메뉴는 우리 국민팀이잖아요. 하긴 그런 거지. 때문에. 박지성 선수 네, 때문에.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 시리즈 한화전 라팍 블루존 여전히 사람 많아 보였습니다. 젖꼬라지인데도 그러니까 젖꼬라지라고 또 얘기하시는 거는 사실 이제 기자님 일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짜파게티 먹는 날? 아니죠. 삼성이 이기는 날입니다. 기사 보고 웃기기도 하면서 씁쓸하더군요. 일주일에 하루만 이기는 삼성. 제일이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박진만 감독도 그런 인터뷰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일요일에 강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믿고 오늘 승리를
한번 기대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뭐 일요일 날 이기기는 했습니다. 이제 오승환 선수가 통산 380 세이브를 또 달성하기도 했고 그리고 강민호 선수도 역대 9번째 14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고지에 또 오르게 됐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이거 참 답답합니다. 이미 네. 한 획을 쓰러도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9위와도요. 네. 뭐 가을 야구가 글쎄 지금으로서는 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하지만은 롯데가 시즌 초반에 잘했던 것처럼 한화가 지금 8연승 달렸던 것처럼 물론 뭐 8연승에서 끝나긴 했지만 분명히 삼성도 한번 바람을 탈 기회는 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고 분위기가 지금 가라앉아서 그렇지만은 한번 뭐 올스타 브레이크도 있고 어떤 후반기에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면은 삼성도 다시 한번 한 번 정도는 또는 뭐 그 이상으로 기회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게요. 일요일만 이기는 일요 라이온즈 세라피모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삼성도 빨리 반등의 기회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가 이제 메디나 선수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대만에서 활약 중에 이제 마리오 산체스 선수를 영입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네네. 이거 뭐 어떻게 했냐 그 한자 훈음 있잖아요. 훈음을 네. 이제 어떻게 했냐고 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선수가 뭐지? 한국 오나? 이랬는데 진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대만 현지에서 또 보도가 있었고 올 시즌 대만 리그에서 8승 1패 1.4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성적 굉장히 좋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대만 리그에서 이 정도 성적을 내는 선수라면은 충분히 한국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기아는 변화가 좀 필요하죠. 앤더슨 선수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잘 던져주면서 막 광주 토르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 그쵸. 지금은 확실히 그 시즌 초반에 강력했던 모습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특히 메디나는 너무 부진했어요. 어쨌든 이제는 좀 먼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대만 리그에서 보여준 성적만 놓고 보면은 산체스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화의 산체스가 잘하잖아요. 그쵸. 산체스라는 이름이 올 시즌 좀 뭐가 통하네요. 그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운이 따르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 지금 외국에서 해외에서 이 외국인 대체 외국인 구하기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씀 드렸을 때 팬 여러분들께서 가장 좀 궁금해하셨던 게 아니 뭐 대만 리그라든지 아니 뭐 일본에서 뛰었었던 선수라든지 이렇게 데려오면 안 되느냐 뭐 일본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도 일본 구단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적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습니다. 이적료가 이제 보통 금액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네네. 어려울 수가 있어도 대만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이적료를 주고 데려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처럼 좀 보여요. 대만 자체는 계약 자체가 우리처럼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계약은 아니고 언제든지 뭐 좋은 조건이면은 나갈 수 있는 조금 굉장히 열려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 어떤 뭐 선수 공급 통로가 되는 것은 틀림없고요. 뭐 어쨌든 아시아 야구에서 검증된 선수를 데려온다는 점에서는 대만 야구 출신들을 데려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판다움님 또 5,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기자님 이성문 기자님. 그나저나 삼성이 시즌 그로기 상태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혹시 외국인 선수들 대상으로 트레이드 카드 쓸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경우가 뭐 지금 얘기가 없는 건 아니라고 제가 듣긴 들었는데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글쎄 외국인 선수를 바꾼다? 일단 삼성이 그러면은 그 팬들에게 받는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죠? 지금 우리 잘 아는 뷰캐넌 선수. 뷰캐넌이나 이런 선수 보낸다 그러면 수아레스나 이런 선수 뭐 수아레스는 모르겠다. 뷰캐넌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잘했잖아요. 네. 이런 선수 당장 성적이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보내버리고 그러면 그 삼성 팬들의 그 어떤 그 역효과, 네. 역반응은 어떻게 삼성이 감당할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로 떨어져 있고 이제 하나가 8위로 또 올라갔더라고요. 네네. 이제 기아가 이제 9위인데 아직 그렇다고 해서 시즌을 포기할 단계도 아니에요. 지금 5위 두산하고 8경기 반차인데 꼭 뭐 가을 야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고 우리는 메이저리그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쵸. 기업의 모기업의 이미지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리빌딩을 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슨 뭐 메이저리그처럼 탱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끝까지 가야죠. 뷰캐넌 같은 선수 하는 건 진짜 이건 시즌 포기한다는 건데 이거는 좀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 이게 저도 생각하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기업도 기반으로 하는 또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하위를 하면 이거 뭐 저도 이제 들은 거긴 합니다. 최하위를 하면은 이제 구단 쪽에서 그러니까 이 그룹 차원에서 좀 약간 안 좋은 그런 이제 피드백들이 좀 계속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최하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근시안적인 트레이드를 좀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또 꼴찌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특히 삼성이라는 그룹 자체는 1등주의 아니겠습니까? 예전엔 또 그랬죠. 네. 뭐 예전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꼴찌를
게다가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저도 뭐 기사 쓴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꼴찌 그랜드슬램하게 생겼어요. 그것만큼은 지금 막아야 되기 때문에 수원 삼성은 거의 저는 어려워요. 틀림 네. 없다고 봐요. 저는 어렵다고 2부 리그 봅니다. 강등각. 팬들도 지금 마음의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제는 수원 FC에게 그 빅버드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야구만큼은 꼴찌를 막아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메이저리그식 같은 경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팀 내 주축 선수들, 뭐 수아레즈 아니면 뷰캐넌, 뭐 원태인 선수 이런 선수들 해가지고 뭐 미래를 왕창 받아온다, 뭐 이런 트레이드가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삼성 수뇌부의 생각을 좀 엿봤을 때는 좀 한번 예상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트레이드보다는 윈나우 당장의 순위를 한 단계 두 단계 끌어올리기에 급급한 트레이드가 나올 것도 같아서 사실 이러면 암흑기가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올 시즌만 어떻게 꼴찌 면하고 보자 하고 하는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삼성팬 여러분들께서는 좀 걱정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어쨌든 싶습니다. 참 양날의 검처럼 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는 뭐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이라든지 여건상으로도 어쨌든 그 상황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시즌을 뭐 접고 그만두고 하기에는 아직 좀 너무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롯데갈매기 TV님 2,000원 고맙습니다. 주중에 노진혁 선수 복귀하겠죠? 노진혁 하나 상대로 강한데 올 시즌 홈런 중 3개, 홈런 3개 중 2개가 또 하나였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손성빈 선수 잘하고 있는 거. 손성빈 선수 잘하더라고요. 정말 대박이더라고요. 야,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손성빈 선수가 2루 송구하는 거를 보고 나서 유강남 선수가 유강남 선수가 못한다는 건 아닌데 확실히 이게 2루 송구하는 동작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손성빈 선수가 정말 진짜 무슨 우사인 볼트처럼 달린다 그러면은 이 유강남 선수는 한번 이렇게 멈칫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강남 선수만 볼 때는 몰랐는데 손성빈 선수가 던지는 걸 보고 유강남 선수가 던지는 걸 보니까 이게 도루 저지율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구나.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올 시즌에 뭐 아직까지 샘플 사이즈가 작기는 합니다만 이 도루 저지율 100%입니다. 3번의 도루 시도를 모두 잡아낸 이제 손성빈 선수고. 네, 정말 대박이더라고요. 탑타임 그러니까 이제 포수가 공 받고 딱 일어나서 던지는 요 시간 있잖아요. 요게 이제 1.82초밖에 안 된대요. 그렇죠. 이거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리그 정상급 포수 이 리얼무토 선수와 또 팝타임이 같다고 하니까 손성빈 선수가 도루 저지에 있어서는 이미 뭐 완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역시 타격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수비만 가지고 2루 송구만 가지고 포수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주전 포수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투수 리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블로킹이라든지 다른 수비도 많고 무엇보다 방망이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올 시즌을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좀 경험을 쌓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유강남 선수와 함께 굉장히 안정된 정말 탄탄한 이 안방마님 자리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롯데로서는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좋은 재료가 있는데 이상하게 만들어서 불량품으로 만드는 서튼 감독도 서튼 감독에 대한 얘기는 또 시즌 초반부터 계속 좀 이제 실토의 목소리가 좀 있으니까 이게 그래도 아시다시피 근데 뭐 서튼 감독 당연히 이제 답답하고 또 이제 저도 이제 경기 운영하면서 왜 이렇게 번트를 댄대? 이 생각 저도 당연히 해봤어요. 뭐 안청 선수한테 막 번트 대고 시키고 이거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거잖아. 안 하는 작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롯데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무리 좀 이 목소리를 내셔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올 시즌은 서튼 감독 체제로 간다. 이게 거의 확정적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서튼으로 가고 그다음 시즌이 끝난 다음에 이제 책임을 묻겠다. 이게 저는 그러니까 시즌 도중 경질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을 하거든요. 게다가 또 지금 계속 중위권 싸움 하고 있잖아요. 롯데가 물론 시즌 초반에 어떤 빅3만큼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가을 야구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뭐 감독의 거취를 어떻게 한다는 거는 너무 무리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지금은 더 서튼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홍준학 단장에 대한 또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지금 많이 내주고 계시는데. 뭐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뭐 트레이드는 사실 그동안 이제 홍준학 단장이 그래도 그나마 좀 이제 이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부분이 트레이드긴 했었으니까 또 손해보는 트레이드는 안 할 것 같다 또 얘기를 해주셨고 여름성 또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름 뭐 대구 여전히 뭐 시원해졌다고는 해도 뭐 이제 녹지 사업 했잖아요. 대구에 아시다시피 녹지 사업하고 대구가 조금 이제 예전보다는 덜 덥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대구 사시는 이 시민 여러분들께서 약간 자존심 상해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또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더워졌다.
덜 더워졌다고는 해도 대구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또 이제 구자욱 선수가 돌아오면 또 삼성 라이온즈도 반등의 계기를 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사이사이에 또 Q&A 시장 때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A 시간 때 또 여러분들 또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화 이글스가 18년 만에 9연승 도전에 나섰습니다만 삼성과의 접전 끝에 또 아쉽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8연승 정말 꿈과 같은, 한화 이글스가 언제 또 8연승을 했을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시간, 정말 멋진 경기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선발 페냐 선수는 6이닝 동안 삼진 10개 잡아내면서 2실점 호투 펼쳤습니다만 타상이 삼성 선발 원태인 선수 그리고 불펜에 꽁꽁 묶이면서 1득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비록 8연승은 마감이 됐지만 한화 이제 가을 야구 희망을 좀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님? 네, 한화가 8연승 했던 게 2005년이잖아요. 네. 그때 20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박찬호 선수가 100승을 했더라고요. 박지성 선수가 맨유 진출을 했고요. 오래됐다는 얘기죠. 류현진 선수는 입단도 안 했고. 그렇습니다.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한화 선수들 어쨌든 그동안에 어쨌든 좀 뭐 굉장히 시련을 겪어가면서도 차근차근 쌓아왔던 그 유망주들이 이제 조금씩 빛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확실히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제 몫을 해주면은 이렇게 밀리진 않아요. 맞아요, 네. 기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산체스라든지 페냐죠. 네. 페냐 선수가 또 확실히 자리를 잡아주면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문동주 선수가 어쨌든 이제 외롭지 않은 거죠. 그쵸. 문동주 선수가 외롭지 않은 거니까 더 자신감 있게 부담감을 덜고 던질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수배로 또 그전에 정민철 단장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많은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쌓아왔던 그 빌드업이 이제는 자리를 잡기 좀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다 봐야 되겠고요.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죠. 맞습니다. 진짜 4월에 마이너스 11 승패 맞은 마이너스 11 했던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잘했고 이기는 습관을 만든 것 같다. 조슈아 심님께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맥콜러버님이 조인성 술 꺼낸 얘기도 해야지 하셨는데 조인성 씨가 또 네. 하나 열렬한 팬인데 이게 또 닭이죠? 이거 아니요, 이게 닭인데 그 닭다리 과자 있잖아요. 네. 이게 아니 진짜 저는 그냥 치킨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배우다 보니까 관리하시다 보니까 이건 또 하이볼인 것 같아요. 하이볼이랑 네. 이제 닭다리 과자 이렇게 해서 먹어봐야겠네요. 드시는 것 같은데 8연승 얼마 만인가 도저히 안 먹을 수 없는. 예전에 시구한 것도 또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시구하고 나서 이제 이태양 선수랑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저 기억이 나는데 정말 한화 찐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일 씨, 그 더글로리 하도영 역으로도 이재석 씨 닮은 배우. 그리고 이제 시구하셔가지고 진짜 멋진 투구폼 보여주셨잖아요. 그분도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라서 행복합니다. 8연승 요걸 또 이제 인스타그램에 또 올리기도 하셨는데 다 인성들이 조인성 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성들이 좋은 분들이 한화 팬들이 많더라고요. 그니까요. 이거 사실 이분들만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이제 방송 보시는 한화 팬 여러분들께서도 와 얼마 만에 8연승이냐. 진짜 2005년 뭐 보니까 문동환 선수도 있고 막 정민철 선수 있고 2005년 구대성 선수도 진짜 뭐 쟁쟁하더라고요. 예전에 진짜 그럼요. 그런 선수들 많았었지. 이때는 또 이범호, 김태균, 쌍포 있었고 그렇죠. 이때는 진짜 하나도 야구 잘했었는데 그때 생각을 하니까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노시환 선수가 정말 또 잘해줬고 이진영 선수, 최은성 선수 그리고 이제 대체 외국인 윌리엄스 선수도 드디어 또 첫 홈런 또 쏘아 올리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일단 노시환 선수는 그 바깥쪽 공 밀어치는 거에 이제 좀 눈을 뜬 느낌이더라고요. 오히려 그전에는 일부러 안 쳤나 싶을 정도로 이제 노시환 선수 거의 약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구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타자라는 느낌. 그러니까 김태균 선수의 전성기 시절을 확실히 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노시환 선수 상대할 때 계속 몸쪽 던지면서 유인을 하다가 바깥쪽 해가지고 승부해가지고 범타 잡고 삼진 잡고 그랬었는데 바깥쪽 공을 그렇게 잘 밀어치니까 이제는 노시환 선수를 상대로 던질 수 있는 공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노시환 선수 확실히 자리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진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드오프로 또 출전한 경기가 또 잦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번 타자로 나와서 뭐 출루도 출루지만 장타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도 보여줬고요. 이 최은성 선수 역시 잘 사왔다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수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투수들도 문동주, 산체스, 페냐 요렇게 이제 3명의 선발 투수들이 진짜 짠물투를 펼쳐줬습니다. 세 선수들이 모두 다 2승씩도 거둬줬고 다 뭐 0점대, 뭐 1점대 그리고 강재민 선수도
4경기에서 4홀드, 평균 자책점 0.00. 와, 진짜 이제 투수들도 달라졌다라는 거. 저희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선발 투수 3명이 이닝을 길게 먹어주면서 무실점 해주니까 이 4호 선발이 나오는 경기에도 불펜 투수들 다 때려박고 어떻게든 또 이 승리를 지켜내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한화가 최하위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화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줬고 어쨌든 평균 자책점은 중상위권을 유지했었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안정된 투수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8연승으로 어떤 분위기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문동주 선수가 확실히 이제 좀 올라선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더 경험이 쌓이면서 투구에 눈을 떴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 그전에는 이제 문동주 선수밖에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 뭐 버치 스미스 이런 선수 안 나오고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문동주가 나올 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게 되고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프로 2년차 선수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틀림이 없었는데 그렇죠. 확실히 산체스 페냐가 와가지고 이제는 버텨주니까 그럼 문동주 선수 부담 없이 내가 뭐 한 경기 못 던져도 뭐 이게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오히려 더 공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문동주, 산체스, 페냐 이렇게 트라이앵글 삼각편대가 딱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는 이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 확실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기자님께서 만약에 투타 MVP를 뽑자면 또 어떤 선수를 또 뽑으실 수 있는지 8연승 기간 동안입니다. 투수 타자 한 명씩 좀 뽑아주신다면요. 일단 타자는 노시환 선수 당연히 당연히 네. 노시환 선수는 뭐 지금 뭐 리그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저는 뭐 MVP 뭐 월간 MVP 후보 6월 그렇죠? 네, 6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투수는 문동주하고 산체스 다 지금 잘 던져가지고 괜찮긴 한데 그래도 좀 이제 8연 안으로 굽는다고 문동주 선수에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MVP를 주고 싶은데 하지만 뭐 한화는 지금 뭐 선발 투수뿐만 아니라 뭐 마무리 투수라든지 뭐 정우람 선수라든지 이런 불펜 투수 전부 다 네. 마운드 전체가 지금 다 MVP라고 볼 수 있는 게 8연승 기간 동안의 평균 자책점이 1.75예요. 그러니까 10개 구단 1위입니다. 1.75밖에 안 되면 이거는 못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알파카 김윤환 선수도 연승 기간 잘해줌 이런 얘기 해주셨고 문현빈 선수 얘기도 또 해주시는 분 계십니다. 진짜 이렇게 저희가 주축 선수들만 주요 선수들만 이렇게 꼽아드린 상황에서도 이 선수는 왜 없나요? 저 선수는 왜 없나요? 이렇게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게 그만큼 한화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전 문현빈 선수도 칭찬해줬는데 생각하는 게 한화가 사실은 외야가 항상 고민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수빈 선수 데려오려고 했는데 정수빈 선수 안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참 외야 한 자리 차지하려고 참 찾았는데 그 신인 선수가 와가지고 원래 그 선수는 외야수도 아니에요. 그쵸. 내야수 하다가 지금 외야로 간 건데 이렇게 잘해주고 있다는 거는 정말 문현빈 선수도 물론 뭐 기록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선수들 뭐 박명근이라든지 뭐 김민석이라 이런 선수보다 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지만은 충분히 저는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화 이글스가 가을 야구에 한번 또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승차가 많이 안 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럼요. 이제 네. 3위 NC가 9경기 차거든요. 그러니까 1, 2위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NC부터 3위 NC부터 그다음에 이제 9위 기아까지 3위부터 9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7팀이 무려 5경기 안에 몰려 있어요. 진짜 역대급 순위 경쟁입니다. 지금 8위 한화하고 5위 두산하고 지금 3경기 차죠? 3경기 차입니다. 3경기 차밖에 안 나요. 이제 어제 한화가 지면서 그리고 두산이 이기면서 이제 한 경기가 벌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는 한화도 이제 5강 싸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당분간 한화 만나고 싶지 않네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또 시험 때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지금 롯데가 하향세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롯데 만나고 그 다음에 SSG 만나고 그 다음에도 또 일정이 LG 만나고 이 다음에 올스타 브레이크 한 다음에도 NC, 그러니까 강팀들을 또 연달아서 만나는 일정이더라고요. NC 다음에 또 키움 만나고, 그러니까 이 7월 일정을 한화가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가 올 시즌 가을 야구에 도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이 판가름 하는, 그리고 진짜 이 한화 이글스가 달라졌는지 전력이 강해졌는지를 또 알 수 있는,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시험대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한화 시즌 성적 변화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앞서서 개막 64경기에서는 23승 37패 3무였고요. 승률도 최하위였습니다만 최근 9경기에서 무려 8승 1패, 승률도 8할 8푼 9리, 승패차도 플러스 7입니다. 시즌 순위 변화도 12에서 8위까지 또 치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거 가을 야구 가능할까요, 위원님? 일단은 뭐 한화 8연승 조금 이렇게 평가절하하시는 분들은 대진운이 좋았던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KT라든지 삼성 뭐
그런 팀들 또 기아가 또 좀 내리막길에 있을 때 또 기아를 만나기도 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진제부터는 좀 한화가 진짜 시험대에 오른다고 좀 봐야 되겠고 한화가 진짜 경쟁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대지는 덕을 봐가지고 행운에 운이 좋았던 건지 좀 봐야 되겠고 일단 롯데가 이제 어쨌든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7월부터는 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7월 4일부터 열리는 롯데와의 3연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SSG, LG 그리고 이제 NC. 이 감도 키움이에요. 네, 이 라인이 이제 한화로서는 큰 고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놈의 KBO는 맨날 시험 때야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일정이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연달아서 잡히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한화이글스 7월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 연승 후 패배인데 연패를 얼마나 피해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올라갈 수 있을 듯합니다. GNGO님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동쪽 1번 게이트님 아유 고맙습니다. 만원 후원. 1400명 시청 중인데 좋아요 160개라니 너무 각박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셨는데 야 후원까지 해주시면서 이렇게 또 이 좋아요 동료 메시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면 저희 방송에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동쪽 1번 게이트님. 자 어쨌든 이 한화이글스의 이 가을 야구 또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특히 이제 한화팬 여러분들께서는 오랜 겨울잠을 또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역시 뭐 수베로 사단이 또 뿌려놓은 씨가 드디어 또 이제 빛을 발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은데 한화이글스 올 시즌 정말 호성적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한번 좀 댓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진은 운운하기엔 다른 팀들은 하위권 안 만나나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이제 연승 8연승을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뭐 약팀을 연달아서 만났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하락세인 팀을 연달아 만났기 때문에 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뭐 대진은 사실 이제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이 약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뭐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은 팀들 연달아 만나니까 이제 강한 팀들 또 연달아 만나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화의 8연승을 평가절하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지. 뭐 제가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건 결코 아니고요. 지금 뭐 한화는 솔직히 말하면 어느 팀 만나도 전혀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맞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한화는 이제 뎁스가 아직 그래도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즌이 더 길어지고 특히 여름에 얼마나 버티느냐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분간 또 한화 만나고 싶지 않네요. 아로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진짜 이제는 피하고 싶은 팀이 된 지금 기세가 좋은 팀이 된 한화이글스의 또 이 분명히 기세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행진이 또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너마이트 BPL 가자. 저희가 또 한화 얘기했더니 오늘은 또 이제 이 다이너마이트 화약이잖아요. 한국 화약이잖아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또 왔는데 저희가 또 이제 PPL 또 요번 주인가요? 맞나요? 요번 주에 있죠. 예, 요번 주에 저희 있습니다. 또 이제 오진이 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오진이 PPL 좀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많이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화 관계자분들이 이거 보고 아무거나 또 해주시면 된다고. 이거 사실 한화 그룹 차원에서 이제 그 B2C 그 이제 예, 소비재라고 하나요? 이제 이 고객 여러분들께서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사실 뭐 하나생명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보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또 PPL 또 다이너마이트 또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네. 다이너마이트 후원해주면 재밌긴 하겠네요. 이거 뭐 어떻게 뭐 보여드릴 수도 없고 시연을 또 보여드릴 수도 없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롯데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롯데 팀 내 홈런 1위가 6개 친 전준우다. 그 뒤에 3개, 2개 너무 똑딱이다. 이게 타선에 사실은 이제 장타를 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아야지만 점수 낼 때 잔루 없이 또 싹 불러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롯데 타선이 좀 답답하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렉스가 좀 장타력을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있죠. 지금 타율도 뭐 2할 오픈에다가 또 홈런 3개.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은 글쎄요. 뭐 렉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롯데도 제가 알기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뭐 바꾼다, 뭐 어떤 선수를 고민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 선수의 거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어쨌든 롯데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모험을 걸어야겠다. 이제 어쨌든 승부수를 걸어야겠다. 그러면은 뭐 X를 교체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장타력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그래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루타 치는 선수도 없는 것 같네요. 축복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지금 뭐 대체 외국인 뭐 물색 중이다 이런 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뭐 경쟁도 또 붙었다는 얘기들이 또 있고 또 계속 이제 하이제킹 시도가 또 있다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구장 넓은 것도 영향 있긴 한데 근데 다른 팀 선수들도 사직 가가지고 또 홈런 잘 치니까. 지금 예전에는 참 넓은 구장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넓다고도 볼 수 없어요. 뭐 한화 같은 데는 오히려 더
뭐 지금 넓어졌고 그 구장을 리모델링하면서 네. 그리고 뭐 잠실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보다도 굉장히 넓은 구장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롯데가 뭐 특별히 더 야구장이 넓다. 물론 뭐 대구라든지 문학처럼 그렇게 가까운 구장은 아닙니다만은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타자 문제죠. 결국엔 또 타자 문제다. 선수 문제죠. 하셨습니다. 지금 오타니 선수가 오늘도 홈런 치면서 31개째 홈런 때려냈거든요. 그런데 김롯데 롯데 팀 홈런이 28개밖에 안 되니까 오타니 혼자 치는 홈런이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치는 홈런보다도 많다라는 거. 뭐 물론 네. 오타니 선수는 지금 뭐 야구의 신이 깃들었습니다만. 오타니 데려오려면 $5억 줘야 됩니다. 5억 달러요? 5억 달러부터 시작이라는 얘기도 5억 달러부터 있더라고요. 시작이고요. 네. 진짜 너무 요즘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저희가 이 사이사이에 또 이 그 두 번째 주제 다뤄드린 다음에도 채팅창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또 Q&A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G 트윈스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야, 플러스 승패 마진 20이라고 합니다. LG의 화려한 선두 질주 불펜 데이를 또 했습니다만 또 LG가 막강 불펜의 힘을 바탕으로 6연속 위닝 시리즈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경기는 이제 정우영 선수 그리고 이우찬 등 필승조를 4회부터 가동하면서요. 기아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사실 최근 이제 불펜 데이를 하는 이유 선발로 쓸 선수가 그렇게 없나?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그렇게 이제 이 김동혁 기자님 얘기를 하셨더니 팬 여러분들께서 막 들고 일어나셨잖아요. 진짜 선발이 없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확실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김윤식, 이민호, 이상용 선수는 2군으로 내려간 상황이고 불펜 이정용 선수를 그래서 선발로 바꿨죠. 5선발 또 이지강 선수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정용 선수도 매경기 이제 투구수 10개씩 늘려가면서 이제 선발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이지강 선수 뭐 아쉽기는 하지만 제구에 또 기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약간은 좀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4, 5선발 대신에 이제 불펜 데이를 또 한번 가져가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고 있는데 LG의 4, 5선발 이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선수가 좀 적합할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올 시즌으로 봤을 때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이정용 선수는 불펜 데이라기보다는 선발로 전환하는 과정이었고 이게 투구수가 이제 제한이 돼서 그렇지. 불펜 데이라는 거는 결국엔 1이닝 던지거나 아니면 뭐 길어 2이닝 던지고 그렇죠, 나오는 그렇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선수가 선발로 불펜 임시 선발로 나왔다 다시 불펜으로 돌아가는 건데 지금 이정용 선수는 선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펜 데이라는 표현은 조금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3이닝 무실점 어제 던지는 거 보면서 아, 이정용이 선발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구나. 이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은 대학 시절에도 그렇고 뭐 왔을 때도 그렇고 저는 이정용 선수가 선발에 조금 더 맞는 선수. 왜냐면 굉장히 영리하게 공을 잘 던지고 맘먹으면 다양한 구질을 던질 수 있는 선수고 완급 조절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짧은 이닝을 던지는 선수보다 오히려 긴 이닝을 잘 소화할 수 있는 투수라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다만 처음에 프로에 왔을 때 부상 때문에 이제 어떤 이닝 투구수라든지 이런 거에 좀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불펜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 염경엽 감독이 여러 가지 평가가 있긴 합니다만은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확실히 유연한 것 같아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뭐 김민성 선수를 유격수로 돌린다든지 신민재 선수, 사실 신민재 선수는 내야수로서 거의 뭐 용도 폐기 되기 전까지 때도 선수였는데 그렇죠. 지금 다시 2루수로 주전 2루수로 좀 활약하고 있잖아요. 신민재 선수라든지 뭐 박명근 선수를 신인인데 마무리로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정말 유연하게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그게 뭐 잘 안 풀릴 때도 있지만은 그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정용 선수의 시즌 도중 선발 전환도 그 일환에서는 염경엽 감독의 어떤 유연한 사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적인 그런 도전적인 모습이 잘 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이정용 선수 뭐 다른 LG 다른 선발 투수들에 비해서 뭐 이지강 선수도 좀 제구가 문제가 있고 그 전에 뭐 이상용 선수도 그렇지만은 볼볼볼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볼질은 안 한다는 점 또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구수가 당장 뭐 확 늘어나지는 않겠지만은 앞으로 당분간 뭐 기회를 한 4, 5이닝 정도만 버텨줘도 LG 입장에서 완전 대박인 거죠. 아, 그래요. 이게 사실 시즌 초반에는 염경엽 감독에 대한 이 비판의 목소리들 정말 많았고 심지어는 감독 트레이드 합시다. 그래서 특히 롯데 그냥 엘롯기 삼각 트레이드 가자. 뭘 다 트레이드가 안 돼요, 우리나라. 염경엽 감독, 서팅 감독, 김종국 감독 서로 한번 돌려서 써보고 서로의 이제 그 고충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염경엽 감독에 대한 비판 목소리 좀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연하다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시즌 초반에 뭐 도루 뛰는 야구 하겠다 번트 작전 많이 걸겠다 이랬는데 이것도 최근에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런 뭐 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꼭 뭐
팬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작전을 바꿨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겠죠. 선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염경엽 감독이 결국 유연하게 자신의 야구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거고 오히려 자신의 어떤 안 풀릴 때도 자신의 야구 생각을 이렇게 너무 고집해가지고 선수들과 마찰을 빚고 그런 구단과 마찰을 빚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염경엽 감독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연하다는 점은 분명히 강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어쨌든 어제 경기 LG 투수 운영 같은 경우에는 선발 이정용 선수가 이 59개를 또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4회 정우영, 5회 이우찬, 7회 최동환, 7회 한덕주, 그리고 9회 마지막으로 고우석 선수까지 딱 연달아 나오면서 어제 경기를 딱 잘 잡았는데 사실 이렇게 이 투수 운영 그리고 짧게 끊어가는 게 사실 선발이 뭐 6이닝 던져주고 뭐 7, 8, 9회 1이닝씩 딱딱딱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 너무 쉬운 투수 운영이지만 이렇게 선발 투수를 좀 짧게 가져가고 뒤에 계속 올리는 거는 이 투수의 컨디션이라든지 상대 타선과의 뭐 궁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생각해가면서 경기 내에서 유연하게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LG가 작년 좀 뭐 특정 감독을 얘기했으면 유중일 감독 시절부터 보면은 딱 정해진 타임에 누가 나오는 그게 딱 예측이 됐어요. 예를 들면 뭐 7회 되면 이정용, 8회 되면 정우영, 그 고우석, 그 전에 왼손 투수 나오면은 진해수.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에서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틀에 박힌 선수 운영을 했다 이런 지적도 좀 있었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근데 지금 염경엽 감독은 그게 이제 좀 여러 가지 다른 안 좋은 점도 있었지만 고우석 선수가 예를 들어서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빠졌다든지 그쵸. 이정용 선수가 좀 슬럼프에 있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있어서 그런 거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전에 어떤 LG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 왜 모든 투수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건가요? LG 왜 이렇게 잘해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한두 선수가 부진하면 또 한두 선수가 다시 분발해가지고 그 빈자리를 메워준다라는 게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불펜 에이스 보면은 고우석, 정우영, 이정용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기아로 가 있는 김대유 선수. 이런 선수들이 지금 다 아예 팀이 없든가 아니면은 한 번씩 슬럼프를 걷던가 공백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들쭉날쭉 했는데도 불구하고 LG가 이 정도 성적을 내갔던 건 뭐 유영찬이라든지 뭐 박명근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선수들이 함덕주 선수.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뭐 어떤 감독의 어떤 용병술이라든지 어떤 선수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이 자랑이었던 선발진, 특히 이제 토종 선발진이 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뭐 토종 선발진은 물론 이제 외국인 선수 원투펀치에 비하면 조금 이제 이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이 나머지 3, 4, 5선발 여기에서 이제 임창규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두 자리를 어떻게 채워가는지가 남은 시즌에 또 이제 걱정거리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G 시즌 성적 한번 보겠습니다. 시즌 47승 27패 2무로 2위 SSG와 1.5경기 차이를 또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염경엽 감독 6월에 이제 승패차 플러스 20을 달성하자 선수들과 목표를 세웠었는데 7월 현재 승패 플러스 20 유지하고 있습니다. 7월뿐만 아니라 남은 달에도 플러스 5만 하더라도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동안 이 전반기 동안 벌어놓은 게 많기 때문에 후반기에 너무 쳐들지만 않으면 우리가 1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계산이 벌써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수치로만 볼 수는 없는 게 SSG도 좀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시즌전 목표는 플러스 한 25 정도 하면은 거기 충분히 1등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SSG의 기세도 워낙 좋기 때문에 어쨌든 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LG도 후반기에도 계속 쪼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플러스 20이라고 하면은 지난해 이제 SSG 같은 경우에는 또 와이어 투 와이어 바로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죠. 승패 마진 봤을 때는 30승도 넘게 먹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플러스 20 뭐 남은 달에도 5 플러스 5씩만 하더라도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쭉쭉쭉쭉쭉 지금 남은 거 뭐 7월, 8월, 9월 이렇게 있으니까 하면 또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플러스 그렇습니다. 30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플러스 30이 글쎄요. 30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5 SSG. 정도네요. 네, 36 네, 네. 정도네요. 네, 네, 지난해. 어쨌든 한 6할 3푼 정도는 돼야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 6할 3푼 올이니까 후반기에도 이 승률, 이 기세는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선발들이 너무 이닝을 못 먹어주면 나중에 불펜이 터질 것 같다. 요 걱정도 좀 하시네요. 그러니까 LG가 항상 후반기 그리고 이제 특히 가을 야구에서 좀 이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게 그 불펜 투수들이 시즌 중에 잘 던지지만은 그게 이제 과부하가 걸린 게 그게 가을 야구에 좀 몰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 던지던 정우영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가을 야구에서 힘이 빠지는 게 그쵸. 항상 아쉬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어떤
인닝 관리라든지 체력 관리라든지 이런 게 또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세라핌은 특히 토요일같이 SSG가 질 때 이겨서 격차를 좀 벌려놔야 유리할 텐데 그걸 또 플럿코 선수가 10승 무패였잖아요. 아, 그렇죠. 지난 토요일에 이제 4이닝 동안 5실점 처음으로 또 이제 부진하면서 시즌 첫 번째 또 패배를 뭐 가져갔으니까. 언젠간 올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켈리도 조금 더 살아날 필요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LG 트윈스 과연 올 시즌에는 지난해 이제 가을 야구에서 지난해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가을 야구에서 좀 물을 먹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규 시즌 우승을 해서 네네. 한국 시리즈에서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이제 이 판단이 팬 여러분들께서도 좀 서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 뭐 1.5경기 차, 뭐 많은 격차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점점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또 고무적일 것 같은데요. LG 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모처럼 만에 우승 한번 또 꿈꿔보실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이제 댓글 좀 한번 좀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야구에서 퍼졌던 것도 LG 투수들만 그런 거 아니죠. 김현수 선수가 또 제 역할 못해줬던 거. 가을만 되면 또 참 김현수 선수는 왜 그럴까? 참 궁금합니다. 네. 가을 야구 매번 나가는 게 또 어딥니까? 진짜 가을 야구, 가을 냄새라도 또 맡아보고 싶다. 이제 롯데 팬이세요. 네, 롯데 팬 여러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지금 조원태 또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팀들에서도 계속, 이 선수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또 이제 뭐 강효종 선수도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참 뎁스가 두텁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하위권에 처져 있는 이 팀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못하더라도 뺄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얘 빼면 누구 써? 쓸 선수가 없어서 또 그렇게 가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오랫동안 이 뎁스를 잘 구축해 왔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SG는 메카티, 김성현, 하재훈 이런 선수들 다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부상자의 복귀에도 또 이제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남은 시즌 동안 또 1, 2, 3 지난해도 굉장히 또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도망가면 따라오고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었는데 올 시즌에도 과연 이게 이어질지 저희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요일 방송이었습니다. 월요일 방송 또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저희 뭐 내일도 역시 또 오전 10시에 또 돌아옵니다. 오늘 또 이성무 기자님 또 아까 알아보시는 분들 또 계시더라고요. WWE 해설하시는 분 아니냐고 저 그 댓글 받았거든요. 네. 뭐 WW도 열심히 하고요. 네. 원래 야구를 많이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구도 또 하시고 WW도 하시고 진짜 발방미인이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발방미인이요? 발방미인. 네. 뭐, 어떤 미인이죠? 이상무 기자님이랑 같이 방송하면 저는 굉장히 또 편합니다. 저도 도사연 기자님하고 하면서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제가 듣고 싶은 말씀들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나와달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댓글로 봤거든요. 제가 또 자주 모실 수 있을 때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오늘도 역시 여기서 좀 오늘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무 기자님 말이 빠르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40분 딱 커트 칠 수 있었는데 기자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일찍 끝내고 싶은 사람인데 요즘 계속 좀 길어졌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어쨌든 내용은 모두 다뤄드렸다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것 같습니다. 기분 탓인지 오늘따라 시간 순삭 다음 생애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또 내일이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또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